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객 윤태옥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리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이제 우리는, 북경을 떠나서, 상해로 갈 겁니다. 상해. 여기 보이시나요? 북경입니다. 북경에서 상해로. 북경에서 이회영 또는 허위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상해로 갑니다. 제가 쓴 책의 표지에는 윤봉길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대문 형무소 담벼락에 붙어 있던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 요 덩어리에 제가 쓴 책의 어떤 이 3단원의 제목은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저건 윤봉길의 이야기입니다. 사내대장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임시정부와 윤봉길.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책을 보셔도 되는데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책 광고하러 나온 거는 아니니까.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메모들은 PPT로 작성을 해둔 건데 제 블로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업로드된 날짜와 같은 날짜를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제 블로그의 포스팅을 보면 여기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윤태옥을 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윤태옥의 왕초일기, 인문기행 중국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유튜브 참고자료라는 란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날짜별로 업로드된 날짜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상해 가면 우리가 누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바로 그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죠, 이곳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1926년부터 1932년까지 1932년이라는 건 이제 윤봉길이 이 홍고공원에서 당시 상해에 와 있던 일본군 또는 일본군과 일본 외교부 등등의 수뇌부들이 모여 있는 곳에 폭탄을 아주 제대로 던지고 제대로 터뜨려서 의거를 했는데 그 순간에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관계자들은 전부 튀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32년에 이제 그때부터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큰 명성을 얻기는 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랑생활을 한 거죠, 유랑생활. 상해에 가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전부 가보셨겠지만, 제가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보면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입니다. 아마 금년까지 4월 13일로 기념일을 했었다가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4월 11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발표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일단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고 저곳을 찾아가겠습니다. 저곳을. 1926년부터 32년까지의 임시정부 이전에 처음 있었던 임시정부를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은 3.1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서울에서부터 터졌죠. 나라가 국권을 완전히 침탈당한 지 약 10년 정도 분노와 에너지가 쌓인 다음에야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도 어떤 그런 대중적인 운동 또는 사회적인 변혁 이런 것들은 대개 적어도 한 10년 정도씩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응축이 돼야 이렇게 터져나오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관찰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아슬아슬하게 시작이 됐죠. 3월 1일 날 그때 서울에서 3.1운동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민족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던 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3.1운동에서 임시정부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3월 중순 정도에는 이미 이제 한반도의 중소도시까지 3.1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 또는 두만강 저쪽으로 건너서 연해주, 미주 이런 데까지 3.1운동의 어떤 만세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3월 말 4월 초 됐을 때는 이미 이제 일본 헌병이나 경찰의 어떤 폭력적인 진압에 대항해서 아주 거칠게 공세적인 시위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대략 4월 10일 정도가 정점이었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그런 만세 시위가 계속 이어졌었죠. 그 결과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굉장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투옥된 인원이 한 8, 9천 명 된다고 하네요. 부상자가 800 내지 1600명, 사망한 숫자가 350 내지 6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희생을 치른 겁니다. 저중에 부상자와 투옥자 또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으로 헌신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진압을 당해가면서 이게 만세 시위만으로는 되지 않다. 이게 지휘부가 있어야 한다는 어떤 요구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장하고 설립하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찌라시가 아니라 선전물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뿌려지고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는데 먼저 성립된 거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3월 17일 날 대한국민의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쪽에 대략 조선인이 약 20만 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20만 명의 이 거주민들, 조선인 거주민들을 배경으로 해서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상해는 당시에 여러 계통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모여들어 있었고 거기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양쪽에 만들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상하이와 연해주 두 이 임시정부, 임시기구는 협상을 했습니다. 통합하기로.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일단 협상하면서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상해 쪽에서 약속을 어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해산을 하고 하나로 통합선언을 해서 통합하기로 했는데 연해주에 있는 이 핵심 인물들이 상해에 와서 보니까 상해는 해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뭔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사실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의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1919년 11월에는 이쪽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쪽에 핵심이고 영도자였던 이동희가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으로 상해로 건너와서 취임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일부 부분 통합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지만 출범 자체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임시정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두고 응축된 사회적인 민중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거의 전국적으로 전민족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힘을 받아 어떤 독립열망을 결집한 어떤 정치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사진에서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념품으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사실은 제 방에
제 앞쪽에 걸려있는 기념품입니다. 항상 걸려 있습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다른 걸 떠나서 그동안 이제 전제 왕정으로 이렇게 쭉 이어오던 이 나라의 정치체가, 국가의 어떤 형태가 대한제국이었다가,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이었다가 망했죠.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건 대한제국을 되살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제국, 황제의 나라에서 민국, 백성의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후에 이 기본적인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복벽주의라고 하죠. 복벽주의가 약간은 남아있지만 거의 미세한 세력입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 복벽주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그나마도 뭐 조금 지나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저때 이제 그 대한제국에 살아남은 왕족들이 있었지만 뭐 막말로 연민의 정은 가질 수 있지만 당신들에게 다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클리어하게 정리를 한 역사적인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는 참 뭐 상해가 아니었을 때도 그렇지만 고난입니다. 고난. 별로 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돈도 없었죠. 돈도 없었고 오직 뭐 이렇게 독립을 이루어 보겠다는 어떤 결기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1919년 4월 11일 날 선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집을 하나 이제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그 자리에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독립기념관에 있는 독립운동연구소의 설명에 의하면 사진이 이거 딱 한 장이라네요. 당시에 그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사진이 이거 한 장입니다. 이쪽에 이제 태극기 걸려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걸 보창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바오창로라는 곳의 상해입니다. 이곳이 어디일까? 여러분들 상해 가면 시간을 내서 여기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찾아가고 있는 1926년부터 32년까지의 청사가 아닌 이 건물이 있었던 자리, 이 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안광장, 여기는 서안광장. 요게 이제 요 표지입니다. 서안광장. 루이안광장이라고 합니다. 서안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고층 건물의 앞마당입니다. 물론 이 서안광장이라는 건 고층 건물의 건물 이름이고 이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면 약간 느낌이 묘합니다. 아무런 표지도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사학자들이 확인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찾아간 거죠. 표지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일단 가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디 눈길을 줄 데가 없습니다. 두리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좀 비어있는 공간이고 그냥 뭐 이런 뭐 화단 이런 데 그냥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서서 멍하니 서 있을 수도 있고. 건물 경비원이 약간 좀 그 경계의 눈초리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저기서 서성대나 뭐 이런 시선을 보내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다소 그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가만히 서서 응시하면 혹시 옛날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역사가 보이거나 읽히거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